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님 역시 이곳에서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흘러온 강물처럼 저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자체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깊이 인식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국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이들에게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 복무가 필수입니다. 남녀 모두 예외 없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도 같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군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군인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극한의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끝없는 장거리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없이 걷는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군을 하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여러 차례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첫 몇 주 동안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극한에 다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군대 생활의 규율과 강인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같았던 훈련들이 어느새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제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IDF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훈련을 넘어 나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투 훈련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든 적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도 전투에 대비해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돌격 소총을 정확하게 쏘는 법, 적을 무력화시키는 무술 기술, 그리고 전략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저는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리더십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다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에서 벗어나 느끼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긴장된 생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느리고 평화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시야를 넓히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벗어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로마 등 우리가 방문한 도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는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친 후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리 잘 알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뉴스에서 본 몇 가지 정보뿐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 상태 정도가 전부였죠. 이스라엘의 복잡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그리 중요한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거닐며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그곳의 에너지는 이스라엘에서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가 한국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예요.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인이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그와의 대화는 예상 밖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군대와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과 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왔고 그 과정에서 강인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궁궐부터 현대적인 도심까지 모두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창덕궁 같은 전통적인 장소를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궁궐을 둘러본 후 우리는 현대적인 강남으로 향해 완전히 다른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지훈은 또한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접해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지훈이 친절하게 매운 정도를 조절하며 음식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훈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죠.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자연경관에 감탄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멀리 보이는 한라산, 그리고 맑은 하늘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성산일출봉이라 불리는 작은 산을 함께 등반하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이스라엘의 사막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리고 지훈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었어.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이스라엘만큼이나 중요한 나라로 느껴져.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나, 나도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어. 지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문화 교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단지 여행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해변가에 앉아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희미하게 일렁이는 불빛들이 마치 이곳이 꿈속의 세계처럼 느껴지게 했죠. 지훈과 함께 보낸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훈과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저를 공항에서 배웅하며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도 자주 연락하자. 우리 우정은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래.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지훈. 나도 꼭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이번 여행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을 다시 만나고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시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훈과 함께한 추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에 감사하며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훈도 곧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도 매우 특별했다고 말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훈은 그의 학교 생활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일상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우정은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지훈과의 우정도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리나,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나니 다시 가고 싶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오길 바란다.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도착한 듯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지훈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다시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새로운 장소와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닌 한국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더 배워갔고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저는 이곳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지훈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그저 낯선 나라에 여행을 온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내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 이곳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 너와 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정이 끝날 무렵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지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여행자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훈과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이번에도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한국에서 또다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나, 언제든 다시 와. 여기는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조만간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너도 꼭 이스라엘에 놀러와. 내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소개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헤어졌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시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버린 한국.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 지훈.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금 익숙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더 넓어진 세계관과 함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게 될 중요한 순간이었고 지훈과의 우정은 저에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에는 항상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훈과의 우정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